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민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이른바 배터리 낚시로 불리는 불법 어업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괴산 지역에서만 지난달에 이어 최근에도 불법 낚시를 한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배에 탄 남성들이 길이 3m가량의 장대를 물속에 넣더니 잠시 뒤 무언가를 건져 올립니다. 이들이 배에서 내릴 때쯤 잠복해 있던 공무원과 경찰, 주민이 현장을 덮치자 바구니 속에는 잉어와 가물치 등 다양한 어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바구니 속에는 민물의 왕이라 불리는 쏘가리 수십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치어까지 다 지지면은 그거에 이제 크기도 전에 죽는 것도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어민한테 가는 거죠. 전국을 돌며 이 같은 방식으로 민물고기에 씨를 말리는 이른바 배터리꾼들입니다. 차량용 배터리를 장대에 연결한 뒤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순식간에 반경 5m 이내 물고기들은 전부 떠오르게 되는데, 이는 어획량이 크게 감소할 뿐 아니라 살아남은 물고기는 기형으로 변하거나 생식 기능을 잃어 생태계 균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주로 새벽 시간대에 범행이 이뤄지고 배를 타고 도주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적발하려 해도 현장 자체에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증거를 또 채택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배터리 낚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범행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충청북도는 적외선 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아이나 치매 가족의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해 실종 시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지문 사전 등록제가 있는데요. 이 현장 등록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언제든 가정에서도 등록 가능한 앱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지구대로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걷기 시작한 아이의 지문을 사전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태어나면 꼭 등록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어떤 사고나 이런 거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언제 또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렇게 좀 찾기 힘들 때도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이들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실종자가 지문 사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평균 1시간 이내에 가족을 찾을 수 있어 미등록 실종자보다 약 50배 이상 시간이 단축됩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 안전드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지문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문과 신상 정보, 보호자 연락처를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오래된 사진도 최신 정보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 치매 노인 등 도내 사전 등록 대상자는 28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약 52%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접촉에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핸드폰에 안전드림 웹을 설치하셔서 자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께서 직접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서 가족의 실종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드림 앱 지문 사전 등록제가 실종자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지난해 14일부터 19일 사이 기도원과 학교, 회사 등에서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음성군이 오는 2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결혼과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도 좌석수의 30% 이내에서만 참여해야 하며 등교 수업 인원도 3분의 2로 제한됩니다. 다만 서민 경제를 고려해 식당과 카페는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도 브리핑을 갖고 오는 25일부터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의 참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올해보다 4.7%가 증가한 2조 6,02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청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사회복지 분야 1조 4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59억 원, 교통물류 1,566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925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459억 원, 감염병 취약계층 예방접종비 133억 원, 지역화폐 발행 운영비 123억 원, 노후차 폐차 지원비 102억 원 등입니다. 올해 들어서 청주시에 공직 감찰에 적발돼 징계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공직 감찰에서 적발돼 행정 조치를 받은 인원은 징계 2명과 훈계 4명, 주의 47명 등 모두 53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39명보다 26%가 증가했습니다. 또 행정 조치 건수로는 지난해 9건보다 3.9배가 많은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양화대교, 여수 밤바다와 같은 지역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유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지역 청년 음악가들이 청주를 주제로 히트송 만들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역 상점과 농촌 등과 연계한 자신들의 음악과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시원한 맥주와 밤을 즐기는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청주의 한 맥주집입니다. 일상에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는 가사는 청년층이 단골인 가게 이야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좀 이전부터 계속 추구했었던 그런 이 맥주를 마시면은 그날 하루의 휴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잘 담겨진 것 같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노래와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이 어우러집니다. 청주 문이면 마동리를 알리고 있는 농민 유튜버 안재은 씨는 청년 음악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도 예술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농촌도 역시나 음원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동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힙합부터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청주의 카페와 상점, 농촌 등 지역이 가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청년 음악가들이 만든 로컬송으로 뮤직비디오 제작과 음원 발매까지 직접 진행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다양한 장소들도 사람들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기도 저런 장소가 있구나, 그렇게 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하게 됐고요. 청주를 주제로 한 히트송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한 로컬송 프로젝트. 청주가 가진 콘텐츠로도 양질의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지역에서 나온 음악으로도 차트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지역과 청년 예술가들의 음악까지 알리는 로컬송 프로젝트 라이브 공연은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년 음악가들의 도전이 청주를 대표하는 히트송 탄생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 9월에 출시된 충북형 배달랩인 먹개비가 안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먹개비 가맹점 수는 도내 전체 배달업체 7천여 곳 가운데 74%에 이르는 5,200여 곳으로 하루 주문량도 2,000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공공형 배달랩인 먹개비는 1.5%의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료와 입점 비용이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천과 음성군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내에서 2개 군의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진천과 음성군은 다음 달 초 관련 조례개정과 양해각서를 교환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혁신도시 내에서 지역화폐 통합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충북경찰이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동이 잦고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SNS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총선 후보 선거 사무소 앞에서 해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확성기를 통해 낭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북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늘 밤 11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도 2도가량 낮은 6도에서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룬 뒤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이번 한파특보는 내일 낮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일요일 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